이를 매일 닦는데도 도대체 왜 충치가 생기고 잇몸뼈가 녹아서 이를 빼게 되는 것일까요? 병이 생기지 않고 치아를 오래 유지하려면 오늘 설명할 3가지 도구만 쓰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치주과 전문의 한과장입니다. 혹시 이를 위아래로 닦아야 한다고 알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수직 방향의 칫솔질은 잇몸 쪽으로 쌓이는 세균들을 남겨놓게 되는 잘못된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라는 대로 열심히 이를 닦아도 병이 생기고 치아를 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가 설명할 3가지 도구를 하루에 한 번씩만 제대로 쓰시면 치과 관리를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도구는 당연하겠지만 칫솔입니다. 안 쓰는 사람은 없으시겠죠? 누구나 매일 사용하는 칫솔이지만 제대로 사용하시는 경우는 드뭅니다. 우선 칫솔의 크기는 이전에 설명한 대로 위에 앞니 2개 정도의 폭이 적당한 것입니다. 닦을 때는 치약을 묻히고 나서 씹는 면을 먼저 고루 닦아줍니다. 그 뒤에는 한쪽 끝에 맨 뒤에 있는 치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반대편에 있는 맨 뒤에 치아까지 쭉 이어서 닦아주게 됩니다. 이때 옥수수를 한 알 한 알 닦는다고 생각하시고 잇몸이랑 경계 부분까지 칫솔모가 가서 닿는 것을 느껴가면서 닦으시면 위생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게 크게 막 문지르면서 닦으면 치아가 파이거나 잇몸이 상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솔끝이 가서 닿는다는 정도의 느낌으로만 닦아주셔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아래 치아의 혀 쪽면, 그리고 볼 쪽면, 위에 치아의 입천장 쪽면, 볼 쪽면을 닦는데 보통 이 정도까지만 하고 다 닦았다고 여기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닦은 것은 100 정도를 닦아야 된다고 하면 50 정도만 닦은 것으로 남은 50을 닦으려면 다른 도구를 써야 합니다. 두 번째는 철사에 솔이 달린 치간칫솔입니다. 치간칫솔 쓰시라고 하면 간혹 치아 사이에 낀 게 있을 때만 쓴다고 하실 때가 있는데 이건 고춧가루 붙은 게 보일 때만 양치한다는 소리입니다. 표면에 보이는 게 없어도 세균이 쌓이면 충치가 생길 걸 생각하고 매일 닦는 것처럼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꼭 껴있지 않아도 쌓이는 세균을 치간칫솔로 매일 사용해서 닦아주셔야 합니다. 이때 주의사항은 치간칫솔의 사이즈가 치아 사이 공간에 맞는 크기를 쓰셔야 합니다. 치아 표면에 솔이 닿아서 쌓여있는 세균들을 닦아줘야 하는데 공간보다 작은 걸 쓰게 되면 치간 칫솔이 열심히 했는데도 세균이 그대로 붙어있게 돼서 치간 칫솔을 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간혹 치간 칫솔을 열심히 한다고 하시는데 치아 사이에 다 충치가 생기거나 염증이 생겨서 오시는 경우는 이것 때문입니다. 치간 칫솔을 맞는 크기를 쓰시라고 하면 이미 제일 굵은 거를 쓰신다고 할 때도 있는데 제일 굵은 건 새끼손가락만한 굵기입니다. 이거는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가 않겠죠. 보통은 마트나 약국에서는 중간 사이즈조차 없을 때가 많으니까 필요하면 치과나 인터넷에서 꼭 맞는 크기를 구해서 사용을 하세요. 세 번째 도구는 어금니 칫솔입니다. 칫솔은 기본적으로 머리 크기가 작을수록 구석구석 꼼꼼하게 닦을 수 있는데 어금니 칫솔은 새끼손톱의 절반 정도 되는 아주 작은 크기의 칫솔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으로는 입안 전체를 다 닦으려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다 닦을 수는 없고 일반 칫솔이 안 닿는 곳을 보완하는 용도로만 보통은 맨 뒤에 있는 치아 주변이나 아니면 아래쪽 치아의 혀 쪽면 같은 곳을 닦는데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전체를 100이라고 하면 일반 칫솔로는 절반, 치간 칫솔까지 쓰시면 그래도 70에서 80, 어금니 칫솔까지 써야 90 정도를 다 닦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이 3가지를 하루에 한 번씩 기본 세트처럼 써주시면
그래도 어디 가서 내가 위생관리를 신경 써서 하신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10은 어떻게 되나요? 10은 집에서는 닦을 수가 없기 때문에 치과에서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줘야 합니다. 아, 그럼 치과 가야 되네요? 네, 정기적으로 오셔야 됩니다. 헐.